예, 신라의 석정 중에서 가장 크고 규모도 크고 모양새도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바깥에 이렇게 팔각 형태로 되어 있고, 그리고 그 우선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, 지하 부분과 지상 부분은 나눠지는데, 지금 난간이, 보통 우리가 난간하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호구역을 난간이라고 얘기하는데, 이 우물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돌을 우물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오늘은 위에 부분에 나와 있는 돌이라는 의미에서 상석이라고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런 우물돌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상석에도 구조도 지금 바깥에 이렇게 팔각으로 각이 져 있는 밑에 중앙 부분을 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, 난간이라고 하고 그 주변을 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난간과 전이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 분황사 우물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 18쪽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원형 우리가 주춧돌에 사용하는 같이 원형 주자 같이 이렇게 생긴 형태, 이런 형태를 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난간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분황사 석정 같은 경우에는 난간과 전이 이렇게 형성이 됨으로써 통일신라 시대 때 볼 수 있는 상석에서 난간과 전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곳밖에 없다. 일반적으로 우물돌은 전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팔각과 안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금 안에 있는 나물 뚜껑을 열게 되면 사각 형태의 그런 이 상석을 받쳐주는 돌이 있습니다.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단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면도를 보게 되면 12쪽을 보게 되면 우리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 상석 밑에 이렇게 사각 형태의 그런 돌이 하나 더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만큼 이 상석 아래쪽에 네모난 돌을 놨다는 것은 이 밑에 부분의 석벽을 더 견고하게 받쳐주고 눌러주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우리가 분황사 우물을 석정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, 이런 구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금방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이 용도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잖아요. 예. 지금 현재 처음부터 이런 형성이 돼 있다 하는 얘기도 있고, 아니면 후대에 가면서 좀 더 이 물을 풀기 위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 장치를 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,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 하는 것은 지금 논문에서는 지금 잘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, 오늘 남실진 선생님 오셨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언론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치입니다. 이 분황사 우물의 위치인데, 지금 요 앞에 바로 탑이 있고, 지금 옛날 사철 구조를 보면 대웅전이 북쪽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탑과 대웅전 사이에 이렇게 우물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절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징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.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당 안에 이런 우물이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, 그래서 이 우물의 위치도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이 우물은 원성왕의 삼룡 변호정이라고 부르면서 원성왕과도 관련이 있고, 원성왕도 대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기록을 보게 되면 명문에 이 우물과 관련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.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, 우물에서 용이 나타나게 되면 공통점이 나타나면 그 이듬해에 뭐가 나타날까요?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. 새로운 인물. 예.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. 근데 용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
왕이 죽어요. 왕이 죽어요. 예, 그 대체적으로 이 우물 속에 용이 나타나는 거는 뭐 가뭄이 일어난다든지 폭우가 생긴다든지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. 그래서 용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데 우물에서 용이 나타나는 것은 기록에서는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신라는 우리가 안압지에서 심신용왕이라고 해서 이 기록에도 아마 용왕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신라의 역사를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 우물과 물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박격거세가 태어난 곳이 나정이죠. 그리고 박격거세의 왕비가 아랭정이 태어나는 것도 아랭정. 그만큼 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모든 물과 관련된 것은 또 달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. 우리가 자연적인 그런 그래서 신라는 태양보다는 이 물과 달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은 우리가 역사를 찾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에서 한 가지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분황사 우물에서는 이 우물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요 우물의 요 구조가 왜 위에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는지, 세 번째는 위치가 왜 이곳에 우물을 사용했는지, 그리고 이 우물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우물이 단순하게 물만 기르는, 물만 확보하는 그런 기능이었다면은 이런 모양을 굳이 갖출 필요는 않았을까요? 박물관에 남아 있는 그런 형태, 아주 단순한 형태로 발전해서 남아 있었을 겁니다. 근데 이 우물은 특히 이런 용도, 불교와 관계되는 이런 팔각형 모양이라든지 원형 모양이라든지 나오고, 또 그 탑과 대웅전 사이에 딱 존재하는 거죠. 네. 단순히 물만 기른다면 꼭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. 왜냐하면 오히려 스님들이 많이 머무는 곳에 우물이 있는 것이 더 생활적인 용어가 되겠죠. 네네. 그죠? 그래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뭔가 그렇게 신라의 역사와 불교와 종교적인 정치적인 굉장히 신성시되는 그런 공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.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또 우리가 보면 요 분황사 우물에서 출토된 불상이 지금 박물관에 조선시대 때 그 우물 속에 불상을 넣었던 거를 발굴을 해가지고 갖다 놨잖아요. 이 주변에 우물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팔각은 뭐 종교적인 의미로는 뭐 팔정도, 이 둥근 모습은 원흉, 원만, 그리고 밑에 요 안에 있는 거는 사각은 사성제, 이런 의미로 이렇게도 부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를 통해서도 종교적인 그런 의미,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. 아까 전에 이 모양을 얘기했는데 지금 앉는 데는 알겠죠, 그죠?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설치를 해가지고 다양한 뭔가 순간 물을 이렇게 기르는 게 아니고 무슨 특수한,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 때 불이 났잖아요. 이 우물은 신라 시대 때고 1230년 몽고 침략 때 이 황룡사 불이 났을 때 그 우물을 물을 빨리 기르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다듬는 시간 동안에 물 그냥 풀 거겠다. 아니 이렇게 푸고 만들고 하면 되지. 그 이후에 하여튼간에 하여튼 뭔가 이 특수한 시설을 갖추어서 지금 이 구조로 보면은 이만큼 도드라지게 나와 있던 걸 깎아낸 셈이거든요. 이거 그렇지. 깎아냈다. 그러니까 밑에 이것도 깨버렸다고. 뭐 이미지가 터드는데 여기는 아마 뚜레박을 해가지고 여기 놔둬놓고 뭘 하고 물 안 넘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놨고 했는데 사용하니까 자꾸 불편하니까 나중에 깨버린 것 같아요. 근데 뚜루복은 여도 넣어도 되지. 평평한데. 거기서 이쪽으로 왔겠지. 제가 봤을 때는 뚜르백 거치 시설을 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뚜르백 달고 이 도로가 달려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땡기면 도로를 달면 훨씬 물을 쉽게 풀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일반 뭐 이렇게 기계 장치 같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치가 아니었을까도 이렇게도 보고 있고.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죠?
그리고 제가 여기 경주에 처음 왔을 때 한 80년대 한 90년대까지만 이물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물 좋다고 아침에 어르신들 물 계속 떴어요. 이거 물 안 얼마 안 먹었습니까? 됐어요. 여기 와가지고 저집 먹었어요. 예, 저 여기 와가지고 또래박은 하지 않고 뭐든 시설이 있었는 수도꼭지는 있었는 것 같아요. 또래박이 아니고 물이 항상 이렇게 그 길러가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. 여기 와서 먹었습니다. 예, 여기 이제 물 아침에 그 물 처음부터 통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물 떠가가 옛날에 그 찬물도 이물을 썼어요. 여기 이제 식수 그 수질 검사하고 안 좋다 하면서 이제 토암산으로 사람들 가기 위해. 그리고 또 그 당시에 4월 초파일 날 여기 오면은 부처님 관역 시간. 세족 뭐라 하면 뭐라 하노 세안식이라 합니다. 관역 관역. 이렇게 물 예, 뿌려. 그걸 이물 퍼서 했다 하니 그 당시에 기억납니다. 네. 이게 네, 지금 동서남북 방향이거든요. 우물이 지금까지는 이제 오랫동안 사용해 왔지만 위생학적으로 보면 보건학적으로 보면 사실 수인성 전염병을 갖다가 옮기는 가장 뭐 매개 포인트죠 여기가. 근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이거 보이시죠? 이게 그 정남입니다. 이게 지금 예, 예. 정확하게 딱 맞네. 예, 맞습니다. 네, 남북 정확하게 가르쳐. 정확하게 맞네. 딱 정남입니다. 그다음에 그 안에 요 구멍 요 넓이야. 길이 거의 한 90대입니다. 90. 그런데 제가 지금 요즘은 이 난간을 그 이제 그 시멘트로 많이 했기 때문에 늘 우리 옛날에도 이런 난간이 그 둘레 이 분황사 같이 이렇게 난간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신라 시대 때 우물은 이런 난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. 그리고 이렇게 이 90cm도 일반적으로 제가 어릴 때 그 우물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어릴 때 양발을 이렇게 벌릴 수 있는 그 넓이였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우물이 사람이 발을 벌려서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그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.